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행하는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이 지연 유압되는 것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의 지연 유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중족골, 다섯 번째 중족골이죠. 원위부, 발가락 쪽에 있는 부위에 골절이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발목을 접질린 다음에 요 손가락에 가리키는 부위가 아픈 경우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부위는 요 그림에서 보시면 발목에 접질렀을 때 돌아가면서 힘을 받는데 가장 길이가 긴 부위잖아요. 체중이 누르는 힘과 지면 반발력에 교차되는 부위의 요 거리가 가장 길어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레버암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레버암이 길면 길수록 큰 힘이 걸리게 되고 큰 힘이 걸리면 걸릴수록 골절 부위는 벌어지기가 쉽죠. 근데 골절 부위가 벌어지면 붓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은 뼈가 붙는 능력은 좋은 부위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가 붓는 게 늦어지거나 안 붙을 수가 있는데요. 중족골이 골절되면 붓는 기간은 평균 2개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개월이 돼도 안 붙었어. 그러니까 2개월보다 붙는 기간이 길어지면 지연유압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뼈가 6개월이 지나도 붙는 게 보이지 않아. 그럼 이건 이제 더 이상 붙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불유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연유압이 생기면 뼈가 붙는 능력이 줄어들어서 이건 정상보다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목발 착용이라든지 보조기 착용을 더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더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절이 워낙에 뼈가 잘 붙는 부위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벌어져서 지연유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환자가 너무 고생할 수 있어서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연유압이 돼도 뼈가 붙긴 붙냐 이거죠. 이 환자는 다행히 2개월째에 뼈가 안 붙는다고 저한테 오셔서 지연유압을 저한테 진단을 받으셨고 저랑 같이 이제 비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다행히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개월째에는 골절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서 뼈진이 안 보이다가 3개월째에 뼈진이 보이기 시작하고 4개월째에 뼈진이 두 군데 보이고 6개월째에 완전히 붙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가 어떻게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뭐가 불편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40대 직장 여성이었고요. 발목을 접지른 후에 발 외측에 통증이 있어서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비수술적 치료, 목발하고 기부스 착용을 2개월간 했습니다. 근데 2개월이 지나도 발은 여전히 아프고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상에서 안 붙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돼서 제 쪽으로 다시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봤더니 엑스레이상에서는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CT상에서는 2개월이 됐으면 보여야 할 골진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중족골의 골절의 평균 유압 기간이 2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개월이 되도록 골진이 안 보였죠. 그러면 지연 유압을 진단합니다. 불유압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환자는 지연유압을 진단을 받았는데 환자가 비술적 치료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6개월까지 기다려보고 고정 및 보호가 더 필요하니 통증이 줄어들고 골진이 나올 때까지는 부목을 착용하고 목발을 더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중족골에 대해서 많은 이제 유튜브도 하고 글도 쓰고 했는데 대부분 4주만 기부스하고 목발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수술 치료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골절 부위가 붙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능은 최대한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중족골 골절 부위는 체중을 디뎌도 정상적으로 뼈가 붙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디뎌서 흔들리는 것 정도는 이겨내고 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체중 부하를 시킵니다. 체중 부하를 시켜야 이제 근력의 손실이 없어지고요. 기부스 기간을 짧게 하는 거죠. 4주만. 그래서 짧은 기부스 기간을 해야 발목의 강직이 완화가 됩니다. 발목이 굳질 않아요. 근데 지연유압일 때는 이 환자가 뼈가 붙는 능력이 확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절 부위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목발을 짚게 하고요. 근데 이 환자는 이미 보호를 더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이미 2개월간 부목을 짚어서 발목이 많이 굳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체중 부하는 일부만 하게 해서 목발을 짚게 했고요. 보조기를 착용해서 발목을 움직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제
발목이 굳으면 안 될 상태여서요. 목발은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픈 쪽에 반대편에 저는 집게시켜요. 그래서 목발 나가고 아픈 발 나가고 반대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짚으시면 되고, 발목의 운동 범위를 확보하는 재활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본인이 발을 돌리면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족골 골절은 무조건 4주 기부스, 목발은 필요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부스와 목발 기간은 상황에 맞춰서 의사가 보면서 정하게 됩니다. 자, 2개월 이상 목발 짚으면 환자가 힘들어할 텐데 당연하죠.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3개월 차에 근데 이 환자는 다행히 증상이 호전이 되고 골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발하고 보조기 제거했고요. 그리고 다친 후 4개월 차에는 골진이 여기랑 여 부위에 다 같이 보이기 시작했고, 6개월 차에는 완전히 붓는 게 확인이 되어서 다행히 이 환자는 지연유압이 불유압으로 건너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3개월간의 환자가 목발 보행을 해서 직장 다니는 여성분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거 뼈가 안 붙으면 어떡하지? 그럼 지금까지 3개월 목발 짚었는데 6개월째 뼈가 안 붙으면 또 수술하면 또 목발 짚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환자가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이거랑 이 수술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술 위험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3개월째 목발 뗄 때 저한테 이렇게 진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그냥 수술할 걸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이 이렇게 사선으로 골절이 되면서 많이 어긋나면 그냥 수술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의 지연유압의 비수술적 치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은 잘 붙는 부위예요. 그렇지만 큰 힘이 가해져서 잘 벌어지는 부위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원위부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는 지연유압의 가능성이 생기고, 이 경우에는 기부스랑 목발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가능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소개한 환자는 3개월 차에 골진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좀 빨리 목발하고 보조기를 뗀 상황이죠. 네, 오중족골 원위부 골절, 발목에 접질리면서 생기는 골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흔하게 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